패스트트랙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제는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서로를 고발하면서 긴장 상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패스트트랙 지정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특위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민주당의 전망대로 이번 주에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시는가요? 오늘 아침 국회 분위기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 먼저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좀 제가 바로잡고 아,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두 당 간의 대립이 아니라 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나머지 야삼당이 함께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혼자 지금 저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어제 우리 당에서는 사개특위원과 정개특위, 그러니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원내 대표단의 일부 의원들이 밤새 그 예결위원장에서 지키고 있었고요. 아마 자유한국당도 일부 의원들이 예. 국회 내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대기하는 이유가 그 민주당이나 야사당 입장에서는 야삼당 입장에서는 언제 특위가 열릴지 모르니까 그런 거고 역시 자유한국당도 언제 특위가 열릴지 모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주말에는 특위가 따로 열리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예. 일정이 좀 예정돼 있습니까? 미리 알려주실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확정되진 않은 것 같고요. 예. 아마 오전 중에 각 당이 의원총회를 할 예정인 것 같고요. 저희 예. 당도 지금 10시에 의원총회 할 예정인데요. 예. 그리고 나면 아마 우리 당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 그다음에 정의당의 대표 등 원내대표 등등과 함께 예. 상의해서 예. 아마 일정을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평화당도 함께요. 네.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는 근거가 뭘까요? 네. 우선은 각 당의 의원들의, 그러니까 특히 원내대표들 간의 의지가 매우 확고합니다. 지도부 입장은요. 예. 지금 우리 당과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은 확고하게 지금까지 일관되게 입장이 변함이 없고요. 바른미래당이 내부적으로 약간의 진통을 겪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수의 의원과 특히 김관영 원내대표, 그다음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이 두 분이 의지가 확고하고 현재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도 여건만 된다면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로서는 통과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약간의 진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이 바른미래당에 말씀하신 이제 4명의 위원 중요합니다. 사개특위의 최이배 임재윤 의원과 정개특위의 김성식, 김동철 의원 이렇게 4명이 찬성하느냐가 이 패스트트랙 네. 통과 여부의 핵심인데요. 예. 사개특위 소속의 최이배 임재훈 의원 같은 경우야 이것을 위해서 사보임까지 된 분들이니까 이의가 없다고 치더라도 정개특위의 김성식, 김동철 의원이 사개특위의 사보임 논란을 보면서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김동철, 김성식 의원은 사실은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어느 의원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갖고 왔고 함께 했던 의원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당내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보다는 조금 어떤 숨고르기를 한 이후에 예. 표결을 하자 그런 차원의 거지 이것을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거나 또는 예. 입장이 바뀌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김성식, 김동철 의원 본인들이 이번 주에 이 정개특위가 열리면 참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크게 현재까지 두 분의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다는 것이 혹시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통해서 전해 들으신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거는 우리 예. 원내대표하고 또 우리 원내 수석부대표나 등등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단하고 협의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예. 저희들도 수시로 관련 내용을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나 이철희 저희 수석부대표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데 예. 현재까지 바른미래당이 또 이 김동철, 김성식 두 분 의원이 어떤 입장이 바뀌거나 바른미래당이 지금까지의 기조에서 바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크게 없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내 이제 갈등, 말씀하신 갈등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좀 이렇게 숙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예, 숙고의 그렇습니다. 결과 혹시나 지금까지의 어떤 합의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미루자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예. 도리어 그 김관영 의원 대표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연동형 비례제에 기초한 선거제 개혁에 그 가장 주장을 많이 했던 분이 손학규 대표하고 김관영 원내대표였거든요. 예. 손학규 대표는 단식까지 하셨던 거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의지가 상당했고 다소 그 뭐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얘기는 당내 여러 가지 반발하는 의원이 있고 사실 뭐 그런 그 원내대표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나면 예. 동료 의원에게 다소 그 유감의 뜻이나 이런 걸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런 걸 예. 감안할 때 김관영 원내대표의 말씀은 그런 어떤 이러한 그 당내 상황이나 또는 국회 일정을 국회 상황을 감안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고 예. 원래 결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임기 중에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임기가 5월 8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가능한 걸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 전에 통과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뭐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도 임기지만 지금 국회에 산적한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올수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음. 그 추경 예산안 검토와 그다음에 예. 기타 그 국회 개혁 입법 관련된 것을 신속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가능한 상임이나 또는 그 법안 소위 등 그 개최가 가능한 것은 지금이라도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라면 그럼 이번 주 안에 처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가급적 뭐 저희들은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불법으로 이 의사 진행을 막거나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예. 명백하게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예. 빨리 중단하고 회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이 지난주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한국당 의원 18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추가로 고발을 하실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의안과를 지금 무단으로 점거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의안과를 몇 분의 의원과 그다음에 그 보좌진 당직자들이 점거해서 문을 잠그고 그다음에 그래서 의원들 이 의안과 직원들조차도 그 출입을 못하고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팩스 기기를 훼손하거나 팩스로 접수되는 것을 이 의안을 훼손하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특수공무 방해죄입니다. 엄중하게 법적으로 처단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예.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따라서 이 의안과를 점거한 분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일부 의사 진행을 방해했던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에 방해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추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에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먼저 불법을 저질렀다. 즉 이제 민주당이 아니군요. 어쨌든 바른미래당과 국회의장이 먼저 불법을 저질렀다. 무슨 얘기냐면 예. 불법적인 사보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국당 의원들에게 같은 특위 위원인데도 회의 공지를 하지 않고 특위를 열었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무효였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답답한데요. 그 의원 사보임 관련돼서 지금 예.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의원 사보임은 매우 반복적으로 지금 임시국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한 회기 내에 두 번 바꾸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회기 내에 한 번 정도 바꾸는 것은 원내 교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지속적으로 지금 승인을 해왔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상황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 그 일부 의원이 자기가 동의가 없다고 하는데 그 예. 동의의 여부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예. 의장이 개별 의원의 입장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 예.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왔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른미래당 내부의 문제이지 국회 전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국회의장의 그 결정과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회의장과 관련돼서는 이미 회의장 통보를 그 회의 자체를 처음에 의안가를 점거해서 회의 자체를 열 수 없게 했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상 모든 회의장을 점거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미 불법 행위를 했고 명백하게 지난 2012년 5월에 개정된 국회법, 소위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을 명백하게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법에 위반했냐 안 했냐 여부를 떠나서 이미 사법부가 이 법을 만약에 이미 고발이 됐기 때문에 예. 이후 검찰과 법원이 이 법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법의 유무죄가 아니라 얼만큼 처벌을 하느냐. 만약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사실상 앞으로 동물국회, 소위 국회에서 몸싸움은 계속적으로 이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해서 반복되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엄하게 처벌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당초 이 법의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바른미래당의 뭐 그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그 바른정당계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이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간에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합의라는 것이 일종의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으로 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민주당과 김관영 원내대표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정말 유치한 애들 장난 같은 음모론을 유력 정치인이 하는 게 저는 예. 좀 안타깝습니다. 유승민 대표나 이 최초로 제기한 게 나경원 대표인데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김관영 대표의 지금까지 정치적 삶이나 그분의 어떤 철학을 감안할 때 이런 일이 가당치도 않고요. 우리하고 김관영 대표 거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군산에 후보 낼 거고 김관영 대표는 아마 끝까지 예. 바른미래당이든 아마 우리 당 간판은 아닌 다른 당의 형태로서 분명히 출마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나중이라도 식으로, 김관영 대표가 민주당으로 입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저는 뭐 김관영 대표가 분명히 지난번에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자유당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한국당으로 될 수 있다. 이 말의 표현은 예. 자기가 그렇게 가겠다는 게 아니라 설사 그렇게 가더라도 내가 어디 거대 정당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수당을 배려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계속 지지하고 자기가 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거를 앞뒤를 다 잘라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원내대표 간의 대화를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공개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벗어난 상례를 벗어난 나경원 대표의 어이없는 행동이고요. 유승민 대표도 동료 정치인을 그런 식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정말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으로 오는 것보다 김관영 대표가 민주당으로 오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적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 하나 여쭈면요. 지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본회의에서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국당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한국당과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어떻게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많은 의원들 중에서도요. 협의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미 선거법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지만 어떤 특정 당을 완전히 특히 100석이 넘는 야당을 완전히 배제한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일체 협상 자체에 불성실하게 아예 협상에 응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패스트트랙 올리고 나면 앞으로 도리어 한 300일 가까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이 처리되는 시간이라는 게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이 도리어 적극적으로 어떤 취지에 맞는 안, 즉 국민들이 요구하는 안은 선거제도 개혁이 각 당이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그에 부합하는 정도의 의석을 가져가라. 이게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의 선거제도에 자유한국당이 안을 가지고 온다면 언제든지 협의하고 개정된 안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